아침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평온한 아침은 강력한 경보 사이렌 소리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백령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경보 문구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농사 원래 끝나고 이제 물 보러 다니거든요. 논에 나가 있는데 그때 한 6시 한 반 됐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길래 요즘 그 북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는 7시 10분까지 41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귀순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길고 강력한 경보였다고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그쪽에서 막 이제 전투기 넘어올 때 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그 상황이 뭐 이렇게 그 어떤지 그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인 가족들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최근 백령도 일대에 사이렌이 울린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때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3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백령도 관내 28군데 방공호에는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소 연습한 것처럼 어르신들과 학생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대피했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시 10분에 사이렌이 멈추고 50분이 지난 8시쯤 행정안전부에서 경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대피하고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며 가슴 졸였던 1시간 30여 분.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과 경보 문자를 마주하고 놀랐던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도 시작하기 전 들이닥친 문자 메시지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게다가 경계 경보가 새벽 6시 32분에 발령됐다면서 정작 시민들에겐 9분 뒤에 알린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허둥지둥 알아봤는데 이내 언짢고 허탈해졌습니다. 잘못 발령된 경계 경보였다는 정정 문자가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분도 언짢을 수도 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 준비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특히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불안한데 집 밖에서 울린 민방위 방송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 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 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매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온통 뒤숭숭했던 서울의 아침.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29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 한 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의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에는 북한이 그동안 준비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은 오전 8시 5분쯤 서해 추락 지점에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해역 수심은 약 7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최종적으로 인양 작업을 마치는 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 지점을 충남 대천항에서 먼 서쪽 공해상, 위성덮개 낙하 지점을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등으로 지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해상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군 레이더에서는 발사체가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과거보다 빠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가 고체 연료 기반인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도 이례적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네요. 네, 북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한 뒤 빠른 시간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이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 1형에 도입된 발동기와 사용 원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실패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단시간에 2차 발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인데요. 이 군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8월 1차 발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